잠재의식 프로그램 하기. 나는 이 연구를 하기 이전부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주를 돕는 일이다.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생생하게 시각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수년간에 걸친 경험에 의해 마거릿과 나는 예전에 들었던 그 말들이 모두 진실임을 깨닫게 되었다. 소망을 뚜렷하게 인지하다.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도록 하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에 그릴 때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원한 걸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 사랑스러운 반려자 마거릿의 조언대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바꾸었다. 마거릿은 조심하라는 문구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이제 여러분이 맺고 싶은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희망사항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자.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세할수록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식이 창조의 리스트를 엮어나갈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이 묘사하지 않고 남겨둔 부분은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 채워 넣는다는 점이다. 여지를 남기면 자신의 뜻과는 달리 부모님이나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가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는 관계의 모습이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희망사항 목록은 최대한 세밀하게 적는다. 이야기했지만 희망사항이 디테일하면 자신에게도 좋고 여러분의 소망을 들여주려고 하는 우주에게도 좋다. 나는 멋진 관계를 원한다 라고 적는 대신에 오감을 동원해서 이미 그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듯 생생하게 적는다. 무엇이 보이는가? 느낌은 어떤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를 들어보자. 나는 나를 배려해주고 마음이 넓고 외모가 매력적이며 지적인 나의 반려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웃음이 넘칩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와 흥미를 공유합니다. 항상 행복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글로 적고 말함으로써 의식과 잠재의식 모두에서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여러분이 꿈꿨던 바로 그런 관계가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면의 부정적인 신념을 검토한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 짝의 특징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잘 모른다. 이런 무의식적 행동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을 밀어낸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이 서로 애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상냥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의식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는 동안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운 잠재의식은 실제로 다정다감한 사람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밀어내버린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간혹 자신이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의식적으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는 그렇게 괜찮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일반적으로 무관심하다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7세 이전이고 더구나 성격의 상당 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형성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일단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면 쉽다. 우리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의 자동 시스템이 담당하기 때문에 삶에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은 잠재의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늘 돈 문제로 고생하며 산다고 하자. 그 이유는 상당수의 재정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어릴 때 잠재의식에 박힌 돈 관념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수지 오모는 그녀의 책 경제적 자유를 위한 9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돈에 관한 관념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그릇처럼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진다. 오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늘 불행해 보이는 까닭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돈이 부족해서였다. 오머는 우리 집에서 돈은 긴장, 걱정, 그리고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부자가 된 오머니 그랬듯 여러분 또한 최악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돈에 관한 잠재의식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관계에 대한 갈증 때문일 것이다. 돈이 당장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그 부분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쉽게 얻어지는 것은 잠재의식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과가 없는 것,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잠재의식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저항하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 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자.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을 억지로 좋은 부분, 나쁜 부분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메신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받아들인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 굳이 이전의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들을 곱씹으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 특히나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해묵은 감정을 되살려 고통을 더하기만 한다. 오로지 현재 나의 소망을 방해하는 잠재의식의 습관들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재차 강조하지만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는 중이라면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은 꼭 확인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애의 부족이야말로 허니문 이펙트를 창조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이다.